기가 있다. 이 집 굴뚝은 지붕 위로 솟지 않고 모두 주춧돌 밑으로 깔려 있다. 밑으로 보면은 한때 가난한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주들은 잘 살고 못 살고 사는 거. 그러면 굴뚝이 높아보면 아침마다 밥을 해라고 막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난한 사람은 밥을 못 해먹는데 부자들은 밥을 해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밥을 해도 밑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럼 밥 해먹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미던 그만 낙지 아흔아건집에서는 밥을 해먹는다. 그걸 몰라. 하얀 데 살고 있지 말이요. 그래서 이 굴뚝이 전부 집 밑에 오지만 이 집 밑에만 깔리지 우리가 없어버려요. 저기 보시죠. 없어버려. 다 날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미는 그 육아집에는 밥을 해먹는다는 걸 몰라요. 이렇게 베풀면서 의롭게 한 세기를 살아온 집들은 모두 풍지박산이 되어버렸다. 이 대갓집의 종부 할머니는 내 두루마기를 보더니 젊은 날에는 이런 무명의 옥생명주로 안감되어 무던히도 지어댔다고 남몰래 눈물을 글썽인다. 종손아들은 도둑놈이 들어와 물건 훔쳐가면서 쇠 몽둥이로 머리를 심하게 후려쳐서 한 달 동안이나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어야 했다. 이젠 더 훔쳐갈 물건도 없다. 가치가 전도된 한 세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영락해버리고 친일하며 세파를 잘 탄 사람들은 으리떵떵한 권세와 부귀를 누리게 된 역사,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한 세기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여정을 재촉하였다. 장성에서 양반들이 그 의병을 일으켰다가 장성 가까이 있는데 영광이거든요. 아, 영광.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 어찌할까? 이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사람들이 있다. 동학과 유림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동학도들은 양반 쌍놈이나 적자 서울 등 사회 계급적 모순을 타파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했다. 개벽의 사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유림들은 나라의 채통을 지키고 이 나라를 침범하는 오랑캐를 배척하려 했다. 이것을 역사학에서는 위정척사라 부른다. 위정척사는 전통적인 조선의 성리학으로 말하자면 주리론 계통의 철학이다. 리가 길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때 리는 길을 지배하는 도덕 원리 같은 것이다. 따라서 위정척사로는 타협할 줄을 모르는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다. 구한말의 의병은 모두 이러한 주리론적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장성의 거유 노사 기정진이다. 호남 의병은 거의 모두 노사 기정진의 학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일본 그 손노조이 존왕양이 이파들은 완전히 그 나중에 개화로 돌아서는데 한국은 좀 다르죠. 끝까지 그냥 예. 고집을 하고 계속 위정척사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예. 기정진 선생은 사색을 따지지 않고 예. 그 주리론을 예. 강력한 위정척사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주리론을 주장한 분이죠. 노사 기정진의 손자 기우만은 호남 창의의 총수가 되어 의병의 불길을 당겼다. 그러나 기우만의 배후에서 호남 의병을 실제로 리드한 사람은 기씨문중에 걸출한 인물 성제 기사면이었다. 고아 송진우도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곳이 기사면의 최후 항쟁지였던 담양의 금성산성이다. 잘 돼 있네. 이게 그러니까 그 기사면 선생의 그 의병 그 기거가 중요한 게 결국 이 호남 의병의 최초의 기폭제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보통 흔히 후기의병이 가장 강력했는데 그 후기의병의 본무대가 되게 하는데 가장 기여를 한 분이 바로 이 기사면 의병장입니다. 이 기사면 선생의 의병에 관해서는 이 장성분들도 지금도 아주 프라이드로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이때 금성산성에는 해가 뜨고 있었다. 기사면은 이곳에서 항쟁하다가
결국 광주 백사장에서 처형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었다. 출사하여 미처 첩승을 거두지 못하고 몸부터 가는구나. 일찍이 해를 삼킨 꿈이 헛된 것이었나. 여기서 해는 일본을 상징한다. 기사면은 해를 삼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금성산성, 장성의 이밤산성, 동복의 철옹산성과 함께 3대 산성으로 불리는 이곳. 고광순이 순절한 그해 1907년 겨울, 기사면은 장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이곳으로 피신하여 왔다. 섣달 그음에 혹심한 추위가 닥쳤고 또 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외병들의 탄환이 쏟아졌다. 기사면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동상으로 문드러진 다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 처절한 항쟁은 6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이 계절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유, 추운데, 그때 어떻게들 여기서 그렇게 의병을 하셨는지, 아유. 지금까지는 눈이 내리는데 그때는 2월 초니까 더 그랬겠죠. 참, 처절한 투쟁을 하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치유신이야말로 찬란한 문명 개화의 역사다.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문명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문명의 성장과 더불어 도덕성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성에 기반이 없는 문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제국주의라든가 남을 짓밟고 침략하고 이러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해야만 하는 그 역사를 누가 만든 것이냐? 그 일본 놈들이 만든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러니까 우리 개화 역사라든가 독립운동사 이쪽 구한말의 역사를 얘기할 적에부터 우리는 개화에 늦었다는 둥 무슨 쇄국을 해서 했다는 하면서 쭈삣쭈삣 하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얘기할 적에 한민족은 실 한 오라기도 잘못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생으로 날벼락으로 와서 그냥 짓밟고 죽이고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왜 우리가 떳떳하게 말 못하는가? 난 이것이 통탄스럽다 이거예요. 의병학년과도 관련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 근대화 논쟁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남이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산다고 잘 사는 사람이 와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와서 총칼로 찌르고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이렇게 짓밟은 일본인보다 우리 짓밟힌 조선민족이 근대화에 있어서 더 깊은 각성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처절한 항쟁을 하면서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했고 인류의 역사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거 더 고민했고 그래서 더 당당한 민주사회를 오늘 우리가 이룩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학계의 논의는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근대화를 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한 것이다. 일본 사람들 덕분에 근대화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존재와 당위를 혼동한 발상이다.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해강 최한기는 고도의 과학적 사유를 준비하고 있었고 동학은 심오한 생명 철학을 설파하고 있었다. 기사면은 금성산성 북문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순창에 사는 사촌 동생 구연의 집에 숨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순창의 이마무라 부대가 덮친다. 때는 1908년 2월 2일 음력 설날 아침이었다. 바로 이 순간